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웰컴 투 뭐라고 그래야죠? 방송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어찌됐든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일요경마는 강타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걸었어요. 뭐냐? 무조건 이긴다요. 2주 동안 밋밋했어요, 일요경마가. 그러니까 악과 깡으로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 제대로 된 정신을 딱 모아서 이번 주 일요경마는 무조건 이긴다. 말이 필요 없다. 저와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은 실수고 두 번도 실수로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겨야 됩니다. 일요경마. 자,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이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저 자신한테. 자, 그럼 이제 일요경마는 부산경마는 비교적 부산교차 쪽은 좀 밋밋한 면이 있고 일요경마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서울경마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문세영이가 개성을 하면서 문세영이를 데려가면 배당이 없고 문세영이를 빼면 올킬을 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춰봐야 배당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제주가 재밌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문세영이가 나오다 배당이 있던 없던 터지든 안 터지든 이유 불문 일요경마는 이겨야 되겠다. 자, 이런 신념을 갖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흐름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강타의 의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근간에 4월달 내내 나름대로 승리로 마감을 한 4월달이니까 5월 첫째 주 일요경마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멋진 대성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입상과 운율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한두 입상 가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왕은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이제 삐딱선이죠. 삐딱선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요 근래에는 전혀 뭐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자, 먼저 6번 히든 인디안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못 뛴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 때도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종발 탄력을 끌어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입상에 근접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입전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 다소 밋밋했다. 물론 이번 경주에서 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선행을 갈 가능성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일본 장산여자가 빠르거든요. 일본 장산여자가 또 빠르기 때문에 일본 장산여자가 또 선행을 가버리면 의외로 또 밋밋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장산여제도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펼쳤을 때 어떤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날라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성운불패도 괜찮습니다. 등짝이 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가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성운불패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성운불패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9번 나온 스마트도 이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스마트가
자, 그런데 요 마필도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이 재검대 걸음이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이 라온 스마트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9번 라온 스마트까지는 읽어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9번 라온 스마트 괜찮게 봐요. 라온 스마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영화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 강탈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어떤 성장마 간에 있어서 틈새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잘 고르면 그야말로 우리가 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저 먹는다. 그래, 건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루어져 이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일요강마 첫 번째 승부처.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자, 이경주하고 이루어져 3경주가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와 조용한 승부처를 5점장에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선정도 비교적 어렵고 또 안되는 마필을 찾기도 비교적 어려운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꼭 백팅권에 난청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5번 헤라의 여신입니다. 야, 뭐라고? 5번 헤라의 여신? 아따, 김동철이네. 똥철이를 어떻게 믿고 해? 출발과 동시에 히프짝 번쩍 들고 초교 시작! 띵그리딩딩딩딩 띵기리딩딩딩 띵기리딩딩딩딩 그리고 직선에 와서 채찍! 3차! 끝! 내용 없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선수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조교사 자격증 따놓고서 내일 모레 조교사 된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기수가 자기 집만을 그런 식으로 탔을 때, 조교사가 됐을 때 기분이 어떨까? 야, 진짜 지용철 조교사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각성을 하고 마지막 투어를 좀 불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헤라의 여신은 능력만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등짝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첫 번째 승부처는 대끼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또 대끼리 자체가 아주 작은 대끼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끼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버 헤라의 여신은 이 편성에선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첫 번째 승부처의 추천마 5번 헤라의 여신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경주로 강타의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느 마필을 노릴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5착을 왔던, 데뷔전시 5착을 왔던 이 5번 태양왕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느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는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주행 불안을 보여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 때 발걸음 자체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발주도 안 됐다가 또 어쨌든 발주가 되면 또 주행이 불안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믿어 못 믿어로 갔을 때 뭐예요?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왜? 불안하니까. 주행이 불안하니까. 달리기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러고 뛰어봐. 아무리 빨라도, 야, 쟤가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니?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 똑같아요. 말이 뭐야, 지그재그로 뛰면 언제 물 먹으러 갈지 모르는 그런 살바란 말을 우리가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가 있느냐. 감히 이 전사 목놓아 외칩니다. 이렇게 웅변했을 때가 있었지. 공상당이 싫어요 할 때. 지긋지긋하게 들었지. 웅변대. 자,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이제 3경주 일본 조계산이란 마필입니다. 조계산. 박오른이가 33조에 오래간만에 기승을 했네요. 야, 요즘 박오른이 카리스마, 완전 생긴 것도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말 타는 것도 카리스마 있게 타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린 좋아요. 이런 사람들 좋아해. 왜? 뭐 지랄 같든 뭐 좁해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그렇다고 뭐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막 어수선하게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일본 조계산의 방으로 자 건강유지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패턴적으로 선취적으로 동반 상승 일본 게이트의 이점까지 자 훈련반 모두 좋다. 자 1번 조계산을 읽어주면서 조용한 승부처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계산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이제 풀어드리는 경주니까 자 한번 알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강인혜, 5번 샤인클로버, 자 여기에 또 이 9번 수성리더, 1번 포라존, 7번 예쁜걸 다들 비슷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1번 포라존 능력 자체가 더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하게 노리기에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자 2번 금수봉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죠. 선입을 뛰다가 선두권 강탈하고 막판에 이제 선전하는 모습. 자 그럼 이번 경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금수봉 같은 마필은 어느 정도 선입도 된다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금수봉은 뭐 안 되는 쪽보다는 승분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3번 강인혜입니다. 자 요즘 이준철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인혜 역시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승발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번 강인혜가 이 편성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5번 샤인클로버입니다. 선행력은 괜찮은 반면에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점은 역시나 3번 강인혜와 더불어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안쪽 게이트에 뭐 1번 보라전도 빠르고 2번 금소봉도 빠르고 3번 강인혜도 빠르기 때문에 5번 샤인클로버가 이번 경시에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게 9번 수성리더입니다. 역시나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기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할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려났고 선입으로 어느 정도 띄워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9번 수성리더보다는 이 3번 강인혜, 2번 금수봉 여기에 5번 샤인클로버 이상 3조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일요제 4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번 강인혜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전력매석의 신마와 현건 성장마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3번 인디안파크입니다. 데뷔 이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으로 가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에도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3번 인디안파크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의 8번 롱스트라이드입니다. 자 이 마필도 선행하면 일가견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마필이 정착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8번 롱스트라이드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8번이 당일 저배당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선행을 나서는 8번 롱스트라이드와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3번 인디안파크
자, 여기에 7번 시즈드 타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지난번 이전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충분히 성취인력보도 이빨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복병권 전용으로는 7번 시즈드 타임 정도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로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중반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빠빠빰 빰빠람 자, 이로제 5경주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다. 자, 전형적인 선행과도 없고 전형적인 특수명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7번 SB러브입니다. SB러브. 자, 금강경주시 어찌됐던 간에 연석일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공백 후 금강 3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선행력에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종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7번 SB러브가 전개비 능력상 가장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7번 SB러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말을 하나 찍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자, 이번 이로제 5경주 중반부에서 제대로 된 한구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타의 의지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요 5경주, 자,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자신 있는 경주니까요,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강타의 밧줄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만인의 인기마가 버팅기고 있는 경주죠. 7번 베리베리굿. 자, 어떤 친구들이 베리베리굿은 뭐 무조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선취입력을 모두 동반되게 꾸준하게 끌고 오는 마필이라서 파워가 완전히 보강된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언젠가 마필이라는 것이 부러질 때 가선 절대 강자는 없는 거거든. 사람도 없고 경마판에서 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돈 넣고 돈 먹게 해서 절대 강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순위를 평가하는 경주에서 절대 강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번 베리베리굿이 언젠가 부러지겠지만, 이번 파스까지는 7번 베리베리굿의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 그런데다 선행과 선임을 오갈 수 있고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베리베리굿은 온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착 옥석 가리기 경주다. 여기서 제대로 된 단통을 누구로만 정하기만 하면 따로 난상이다. 적중은. 그러니까 이로제 5경주 제대로 중배당 단통 먹고, 부산교차 2경주의 엎어치기 단통으로 이긴 자금의 2분의 1을 묶어서 때려가지고 중반부에 여기서 자그마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요게 강타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로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제 6경주. 자, 이 편성에서도 선두권에서의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죠. 11번 옥천지와 9번 노이알스타. 자, 여기에 또 10번 초원길. 9번, 10번, 11번이 후미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마필들이 모두가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누가 이제 선행을 갈 것이고 누가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일단 11번 옥천지는 근간에 좀 맛이 같고요. 자, 9번 노열스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근간 두 번의 경기가 1400이라서 그런지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9번 노열스타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항시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지구력 보강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9번 노이알스타는 읽어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9번 노이알스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자, 다음은 10번 초원길이란 마필인데 약간의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가 있고 그 공백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파행, 자전제 파행으로 인해서 지난번 경주에 이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선행시 베스트입니다. 그렇다고 선입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1200은 선입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행력이 하락을 했을 때 추입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10번 초원길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번 파수꾼도 종반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너무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예전과 같은 배당을 내고 일상에 성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도 이 6번 택티컬레이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을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6번 택티컬레이 정도가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기라서 그나마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나머지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8번 로이카 정도까지는 읽어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9번, 10번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9번을 축으로 놓고 여기에 이제 6번 덱티컬렉이나 8번 로이카 정도를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승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야, 은근히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뚜렷한 충만을 선정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을 추천을 드릴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2번 스텔라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2번 스텔라 챔프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예전보다는 한 10kg 이상이 좀 빠졌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순발력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하강을 하더라도 중거리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간에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스텔라 챔프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2번 스텔라 챔프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자, 이번 UCC 메인 승부처의 추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후착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보이는 인기만으로 때릴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는 딱 걸린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로 때릴 겁니다. 자, 그 마필이 어느 정도의 배당을 형성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근간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편성이야말로 제대로 딱 걸린 마필, 그 마필을 제대로 송골을 해가지고 자, 요번 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근간에 부진한 마필 일두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승부를 해야 될 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마방마다 또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바로 그런 마필이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승부 의지가 엄청 강한 일두를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것이 강타의 의지입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번 그랑브루가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3번 그랑브루가 강력하게 팔릴 건데 이 마필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성환이가 초반에 너무 빠르게 끌었어요. 이렇게까지 끌 필요가 없거든. 마필 자체가 이제는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중위권을 따라갔으면 됐는데 앞선이 빠르다 보니까 앞선을 따라가다가
중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페이스 조절에 실패를 하며 3차로 왔는데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력을 이빨 끌어내면서 존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을 좀 더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3번 그랑브루가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강하게 축이나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받치는 정도나 단통 정도나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인기마들이 하나 이상의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 1호제 7경주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가져가는데 7번 그랑브루는 일단 핵심은 뭐냐, 대가리를 놓고 사지 말자.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력한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바로 10번 비트블레이드입니다. 데뷔 이후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한 CS 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에도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10번 비트블레이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배팅골의 충마. 자 여기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죠.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승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선행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얼부지리 선행을 나갔던 마필이에요. 6번 당대천하인데 자 6번 당대천하도 이제 복승률 100%를 가리키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10번 6번이 거의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10번 6번으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고 여기에 이제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한 3복승 막권으로 2번 배틀마스터와 11번 스페셜 라인이란 마필 이런 마필들 정도 3복승 막권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8경주 자 이번 경주도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던 경주입니다. 자 2번 라크잉입니다. 체구가 조금 작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좀 팔리면서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10번 파라오라는 비교적 빠른 거의 선행 도주마가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시 2번 라크잉은 선행을 못 가고 천상 따라가야 되는데 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1200이라면 더군다나 자 패턴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선취인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입상권이건 가능한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라크잉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 어떤 마필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5번 점보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가 세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점보 에이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이제 7번 풍계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는데 예전의 능력이라면 바닥에서 올라와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교시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과연 이 정도의 능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7번 풍계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7번 풍계도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가능한 요소로 읽어주고 싶고 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5번 점보 에이스 2번 라쿠잉 7번 풍계 요정도 3조 싸움으로 이번 8경주를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2번 피카골드 야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상당히 근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에는 등짝 자체가 최상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네, 4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도 있고 1번 비바 타이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선입적 계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비카골드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이지만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5번 가보명운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적중은 못했지만 당시 이제 5번 가보명운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을 자르고 들어갔던 경주인데 당시 이제 홀리워크라는 마필을 세게 보는 바람에 적중은 못했는데 5번 가보명운은 이제 이번에는 조정을 거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 5번 막권이 가장 중추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막권인 가운데 9번 배틀필드가 당일날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워낙에 이제 졸전을 펼쳤지만 이게 이제 바닥에서도 예전에 날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9번 배틀필드가 당일날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앞선 전개가 가능한 2번 비카골드와 5번 가보명운을 이기고 9번 배틀필드가 종발 탄력으로 날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가운데 3번 찰리 그리터스라는 마필이 있거든요. 이 마필이 이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3번이 찰리 그리터스라는 마필이 배당권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큰 배당을 좀 연출해 줄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냄새가 나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구경주는 어린이 승마축제 기념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일요 경마의 가장 최대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인 일요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2번 니틀시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1800출전을 해서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종반 탄력이 소포 하강을 했지만 전개 2점을 안고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간 5번의 경기에서 가장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편성에서는 2번 니틀시스가 전개상 역시나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2번 니틀시스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식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요제 구경주에서 후착이 누구냐인데 아주 그냥 복병마가 칼을 갈고 나온 놈도 있고요. 또 기존의 강자인 13번 스페셜조이라는 마필도 뻗팅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안정보다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배당판이 그러니까 예상지나 종합지에서는 거의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고 팔릴 겁니다. 배당판도 당연히 그렇게 팔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기마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간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그 마필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아닙니다. 뭐 간다는 건 자기들 생각이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일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제 구경주 UCC 메인 승부처는 저배당은 없고 오히려 중배당 이상의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부산교차 6경주는 일요 구경주 메인 승부처를 적중한 뒤에 다시 한번 부산교차 6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자, 엎어치기로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그야말로 일요 경마의 후반부 최대 스트레이트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산교차 6경주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곽 게이트의 12번 스피드메이드를 출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12번 스피드메이드를 충분하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6번 1등 항해사 같은 마필들도 절대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제대로 된 승부를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스피드메이드도 될 수 있고 6번 1등 항해사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6번 12번 막권의 조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배당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으로 보면 12번 스피드메이드가 좋아 보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6번 1등항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제력을 끌어내었던 12번 스피드메이드보다는 부중도 상당히 57kg가 높아졌고 6번 1등항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6번 1등항에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에 6번 1등항에서는 조금 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6번 1등항에서는 왜 추천을 시켰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메이드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강타예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루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늘 푸른 청룡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고 자 이번에는 선취인 정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입상의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7번 늘 푸른 청룡은 강력하게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팔리는 마필들이 정해졌죠. 3번 싱그러운 아침 당연히 팔릴 것이고 여기에 이제 또 팔리는 마필들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8번 마이데이가 또 팔리겠죠. 당연히 예, 지난번 경주 때 그래도 막판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 입상에 성공하는 걸 보고서 썩어도 준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57.5예요. 과연 57.5를 두고 한 번 더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뭐 안되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싱글런 아침과 8번 마이데이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더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센 놈들은 없고 6번이 라이언 펀치라는 마필이 이변의 가능성을 그나마도 갖고 있지 않느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번 늘 푸른 청룡은 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이에요. 자 이루제 11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끝장승부처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요 편성은 사실상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4번 언더풀 룰러가 팔릴 것이고 여기에 또 7번 디플로매틱 미션도 좀 팔릴 것이고 이래저래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8번은 스텝버스트도 팔릴 것이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번 언더풀 눌러도 입상이 가능하지만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보다는 오히려 7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7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번에도 전개 이점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7번 디플로매틱 미션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면서 자 끝장승 근처에서 멋진 적중으로 유종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1위 경마 강타의 고배당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방송과 최선을 다한 현장 속보로 자 이번주 1위 경마는 강타가 절치부식 무조건 이긴다라는 제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임하는 만큼 멋진 대승을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기십시오. 강타도 이기겠습니다. 자 1위 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멋진 예상 기대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